튀긴 음식을 통한 과다한 지방 섭취는 비만은 물론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기름에 튀기기보다 물에 삶거나 데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충고한다. 생선도 뭐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 2마리만 드시면은 심장병에 40% 예방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도 튀겨서 드시면은 0%, 0%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전식으로 오래 삶고 졸이고 쪄서 드시는 게 이 혈관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정육식을 드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김치와 나물. 건강식인 우리 전통 한식에도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소금 섭취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40대 평범한 남성의 하루 3끼 식사에 포함된 염분량을 측정해봤다. 아침 한 끼에만 무려 6.7g. 단 한 끼 식사로 하루 권장량 6g을 넘어선다. 국밥을 먹은 점심도 만만치 않다. 하루 총 염분 섭취량은 24g. 주목할 점은 그중 절반이 국과 찌개를 통해 섭취했다는 사실이다. 대개 국이나 찌개는 장아찌나 김치, 그다음에 염장 발효식품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덜 짠데 그것에 비해서 먹는 양은 국이나 찌개를 훨씬 더 3, 4배 정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염분의 양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평균 소금의 섭취량은 단 6g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하루 평균 20g. 권장량의 3배 이상을 매일 먹고 있다. 1년으로 따지면 무려 7, 8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우리 몸속에 수분을 증가시킨다. 혈액 중 수분량이 많아지면 자연 혈액의 양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크기가 일정한 혈관은 압력을 더 받게 돼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이 운동과 소금 섭취량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다. 매일 30분씩 운동한 그룹은 혈압이 5 정도 내려간 반면 소금 섭취량을 줄인 그룹은 무려 16이나 떨어져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심장학회 역시 고혈압 조절에 운동보다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심장 질환을 앓았던 김옥순 씨. 3년 전부터 밥상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다시마고요. 음식을 할 때 화학 조미료나 소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다시마, 양파 등 여러 가지 해조류와 채소를 이용해 천연 육수를 국, 찌개 등에 활용한다.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생각해낸 아이디어다. 소금을 굳이 저는 소금을 음식에 넣지 않고요. 집간장을 약간만 넣어도 이게 고소하고 달기 때문에 음식 맛이 충분히 나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특히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그 자체로 짠맛을 낼 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등 여러 가지 필수 미네랄도 풍부하다. 신선한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소금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채소에 많은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화학조미료에 많은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대신 청국장을 이용하면 깊은 맛이 나는데 짠맛에 익숙한 입맛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장 싱겁게 먹는 것이 어렵다면 국그릇을 줄이고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도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하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1000mg.
하지만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양은 그 절반인 500mg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시마와 콩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현미밥, 암을 예방하는 된장국,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나물. 이렇듯 전통 한국 음식엔 영양에 대한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다. 한국인의 건강을 지키는 하루 세 끼의 소박한 밥상.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의 힘이다. 요즘 우리의 식탁은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등 서구식 음식들이 전통 한국 음식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식 식습관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같은 각종 생활습관병을 일으켜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죠. 건강에 지혜가 배어있는 우리의 전통 먹을거리에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밥과 된장, 이런 소박한 밥상이야말로 한국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10월은 한국 유방암 학회가 정한 유방 건강의 달입니다. 유방암은 현재 여성암 중 1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암입니다. 명의클리닉은 이번 주부터 3주 연속으로 서울대병원 유방센터장 노동영 박사의 유방암 이야기를 마련합니다. 먼저 유방암은 발병 직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유방암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노동영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 감상부터 해볼까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목욕실의 바세바입니다. 다윗 왕은 부하 장수의 아내 바세바를 사랑하게 되죠.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에 편지를 들고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모델의 왼쪽 가슴을 보십시오. 움푹 패인 것이 바로 이것이 유방암입니다. 그럼 유방암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실제로 암이란 젖을 만드는 유엽, 또 유즙을 운반하는 통로인 유관, 주위 조직 등 어느 곳에서도 암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유관, 유엽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고 이 상피세포의 막을 뚫게 되면 침윤성 암이라고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암은 이 침윤성 관암입니다. 유방암은 대표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의 8명, 9명 중 1명은 유방암에 걸릴 정도로 흔하고 큰 문제가 되는 병이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을 넘어서 여성암에서 위암, 자궁경부암을 추월해 서양과 마찬가지로 여성에서 제1위의 암이 되어버렸죠. 그럼 유방암은 어떻게 발견될까요? 첫째,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나이가 젊은 35세 이하의 경우 대부분 암이 아닌 섬유손종이나 양성유선증입니다. 또한 아주 젊은 여성에게는 유선이 치밀하여 이때 유방 촬영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암이 아닌 경우 반드시 절제할 필요는 없으며 주치의와 잘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대 유방 촬영 사진입니다. 유선이 치밀하여 허옇게 나와서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초음파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여성에서 가장 흔한 섬유선종의 모습입니다. 고무근같이 말랑말랑하고 잘 움직이는 양성호기입니다. 이 사진은 아주 흔한 겨드랑이의 유방입니다. 자세히 보면
유두도 보이죠. 선천